아내를 떠나보낸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제 부엌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혼한 여동생이었죠. 그녀가 울면서 남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부 언니가 떠나기 전날 저한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이제 말해도 될까요? 처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사연들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1년이면 조금은 괜찮아질 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제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고 집안 어디에도 1년이 지났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연보랏빛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부엌 찬장 위에는 그녀가 늘 아끼던 나무 수저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탁실 구석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회색 가디건이 아직도 건조대에 걸려 있었죠.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정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정말 끝을 인정한다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저는 그 옷들을, 사진들을, 손때 묻은 생활용품을 서랍에 넣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제삿날.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 이렇게 흘러버렸다는 사실이 무섭고 아내 없이는 제삿날 상 하나 차릴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을지 도저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부엌을 어슬렁거리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처제였습니다. 형부 오늘이 언니 제사날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목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죠. 미안.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돼서. 처제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처제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말리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뭔가 처제가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부엌에 들어선 처제는 아내가 생전에 주로 쓰던 조리대 한쪽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날카롭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오래된 울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울음이었죠. 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정한 위로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술을 잡아당겨 닫아놓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늘 형부 아침 챙겨줬잖아요. 이 위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어렵네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언니를 떠나보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실감, 그리고 저와 너무나 닮은 빈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조차 버거워. 그러자 처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떠난 지 1년이 됐는데 형부는 아직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1년 전 장례식장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자리에 저 혼자 멈춰 선 채로요. 처제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오늘만큼은 제가 제 사상을 도울게요. 언니한테 죄송하고 형부한테도 죄송하지만 저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처제는 이렇게까지 죄송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 말 속에 무언가 감춰진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울고 있는 처제,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유. 그 순간이 우리 사이에서 시작된 모든 일의 첫 장이었습니다. 처제가 제 집을 찾은 날 이후 그녀는 자주 들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남아있는 게 익숙해진 저는 누군가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제가 조금씩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차려주거나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아내가 쓰던 컵들을 닦고 놓아주는 그녀의 손길이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처제가 준비해온 저녁을 받았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조금 요리를 해봤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어쩐지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아내가 떠난 이후 이 집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말이죠. 처제가 손을 대고 나서야 부엌과 거실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이 감정은 옳은 걸까? 처제가 울던 날 이후로 저는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린 분명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어느 저녁 처제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떠난 이후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부드럽게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우리 둘을 조금씩 닮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요. 처제가 떠난 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그날 그녀가 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쉽게 제 집안까지 들어왔을까? 왜 제 마음은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걸까? 그날 밤 문득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부 오늘 저녁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위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내가 떠난 이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미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마음의 시작일까? 그 궁금증이 저를 한동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제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부엌 문을 열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부 오늘도 제가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이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차 한 잔 내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녀가 내민 손길과 그 눈빛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이 쑤셔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이렇게 누군가와 조용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제는 부엌 한쪽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형부 집에 오게 돼요. 그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까? 우린 선을 넘어서는 사이가 아니지만 이 감정은 이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받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가 떠난 후로 혼자 있는 게 힘들었네. 그래서 내가 와주면 솔직히 마음이 놓이네. 그 순간 처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반짝임 속에 담긴 감정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둘 모두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래전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감정은 옳은 걸까? 처제는 저보다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 감정,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내의 빈자리와 경계를 넘어서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스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접촉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진 순간 우린 서로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의 그림자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잠시 떠난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그날 그녀가 울던 모습과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왜 이 집에서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서로가 잃어버린 자리를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금기라 부르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이 감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남긴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제에게서였습니다. 형부 오늘 저녁 언니 사진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위안이 섞인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내가 떠난 이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거실 창밖으로 내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처제와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뻗지 않았고 껴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흐르는 긴장감은 이미 선을 넘어선 듯 했습니다. 처제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이 감정은 분명 아내가 남긴 기억과 경계를 넘어선 위험한 감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달콤했습니다. 처제가 내민 시선, 가만히 내 손을 스쳐간 손길, 말없이 다가와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감이 얼어붙은 마음속을 녹이는 듯 했죠. 나도 오늘 하루 계속 생각했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여.
처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지만 아내의 흔적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의 사진, 책장 위에 남겨진 손때 묻은 컵, 그 모든 것이 이 감정을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처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저 언젠가 이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위안과 설렘, 죄책감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심장을 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부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위안일까? 그때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처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형부,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쓰라린 걸까요? 잊어달라는 한마디 속에는 우리 사이에 숨겨진 감정과 아내가 남긴 기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선을 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 있었지.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남긴 흔적과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마음속에서 갈등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아내가 남긴 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래된 태블릿이 켜졌습니다. 그 속에는 아내가 남긴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난 언니보다 우리 동생이 더 걱정돼요. 저 아이는 너무 많이 부서져서 당신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우리 둘 모두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관계의 그림자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아내가 떠난 이후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므려. 그날 저녁 처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사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끝과 눈빛만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위로해 주자. 하지만 언니의 자리를 넘어서면 안 돼. 처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부.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죄책감과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서로의 삶과 아내의 기억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아내가 남긴 영상은 그날 이후로 가끔씩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웃음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제와 나는 이제 비밀스러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아내가 남긴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지키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어. 그날 밤 거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처제와 함께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진실된 위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소유하거나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임을요. 우린 그렇게 아내가 남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음을 느끼며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